약간 고아 같다 부모가 있지만 고아?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 자체가 눈치 보였고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물살이 너무 세고 해서 엄마가 도망간 거예요. 왜 버리고 갔어?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식은 또 나면 되지. 아유, 말도 안 돼, 진짜. 어? 엄마가? 뭐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었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려고 가족들이 어떻게 뭐한다? 그렇게 지금 싫어요. 차라리 보육원에 갔으면 각자 인생 각자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백인성의 엄마 윤은혜라고 합니다. 아, 네. 어머니시고요. 네, 저는 34살 백인성이라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거는 딸 같은 아들이어서 주로 이제 비교를 했던 게 사촌 여동생이 이모랑 같이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되게 부러워하면서 이모들은 딸이 있어서 엄마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이런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는 조금 그런 말 자체가 이제는 조금 힘들다 그래야 될까요? 아, 그리고 외가 쪽에서 보는 저는 네. 너무 올바르게 잘 자란 아이여서 아, 인성이 오빠처럼 커라, 인성이 형처럼 커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었던지라 이제 제가 힘들고 그래도 이제 어른들한테 말은 못하고 어쨌든 따로 지내다 보니까 엄마 보러 와 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도 편하지가 않고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엄마 살아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그냥 이 관계 자체가 조금은 이젠 다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서로가 상처 안 될지도 궁금하고 경계가 모호해요. 딸 같은 아들이 되어줘.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내 자식과 함께 같이 여행 한번 1대1로 가보고 싶은 거 그게 내 부모로서 큰 소망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 아들이 이것마저 좀 부담스럽대요. 이 아주 경계가 모호한 게 명확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런 네. 서운한 부분들을 엄마한테 좀 얘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왜요? 짐 될까 봐요. 그럼 약간 좀 엄마와의 단절도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이상의 더는 안 바랬으면 딸들이랑 뭐 했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그 정도만이라도 왜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잖아, 많잖아. 그거 마음 엄마 한번 털어놔 보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근래에 많이 서운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도 서운했던 부분들.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 보지 뭐. 나도 한번 내 속에 있는 거 좀 털어놔 보지 뭐. 네, 그래서 응했어요. 근래에 있었던 건 어떤 걸까요? 최근은 어버이날. 인성이 어떻게 했냐면 두 번 명절은 이모들 것까지 선물을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아들. 그리고 조카들 생일 전부 다 챙겨주는 그런 오빠, 형. 저한테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게 뭐 생일 때든 언제 어버이날 때는 이렇게 챙겨줬는데 올 어버이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격인 거죠. 너무나 잘했던 그 아들이 갑자기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그 이전은 엄마하고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니고 틱틱거리는 거. 아 됐어,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서운함이 이렇게 쌓여 있던 거죠. 네. 근데 아들이 내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살이 닿는 것도 싫대요. 어깨동무를 하는 것도 싫대요. 이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었고 형한테도 많이 맞았어요. 네, 네. 형에게도?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부모님은 크게 꾸짖음 없이 그냥 넘어갔었고, 제가 잔병치레가 어릴 때 많았었다 보니까 집에 돈을 좀 많이 써서 집안 가세가 좀 기울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혼자, 그래서 집에 부담이 되기 싫었어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나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밥 차려 먹을게, 나 밥 챙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이게 돼버린 거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해도 그냥 혼자 삭히고 그랬으면서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가족한테는 기대고 싶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의 다툼 수준이 어느 정도였어요? 엄마가 예전에 응급실 가신 적이 있어요. 왜요? 숨이 안 쉬어지셔서 명치를 맞으신 다음에. 오랜 시간 유지됐던 그리고 이어졌던 일이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아드님도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나요? 그 동네 일진형들한테 맞고 있어서 아빠한테 아빠 형 맞고 있어 어떻게 했을 때 아빠도 화가 나서 그때 제 기싸대기 한 대 때리고. 그렇게 내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그 엄청난 수모와 고통과 또 형으로부터는 또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요. 그 비극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때론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해요. 보육원에서 태어났으면 어떨까라는 그 말이 뭘까를 저는 이거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얘기는 부모가 없었다면 으로 들려요. 학교 다닐 땐 어땠어요? 쉬는 시간 때마다 화장실 간대 하면 두세 명이 따라왔었어요. 얘가 서서 싸나 앉아서 싸나 본다고. 저는 얼굴 처음 보는 옆반 애들도 와서 야 기집애 하면서 놀리고. 그 오랜 시간을 겪었는데 엄마 알았어요? 아니요. 이거 누가 알아요? 식구들 중에. 없어요. 혹시 엄마에게 내가 짐이 될까 봐 엄마한테 그 순간에도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맨날 그냥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 교회 가서 뭐 했어요? 그냥 가서 울고 이렇게 힘들게 할 건 빨리 데려가고.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에 대한 섭섭함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물에 빠져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간신히 살아났더니 엄마가 애는 또 나오면 되잖아.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과에서 이제 3살 무렵이었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해오리가 치는 그런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인성이가 거기 휘말린 거예요. 저도 수영에 자신이 없으니까 점점 휘말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를 구하다 나도 같이 어떻게 되겠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몸을 확 돌려서 오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구원 요청을 했었고. 근데 다행히도 이 아이가 막 발부동을 치면서 어떻게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애는 또 나면 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왔어.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엄청 충격이었나 봐요.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의 이야기를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조금 솔직한 것 같아요. 이 솔직한 얘기가 아마 시작일 겁니다. 아들이 이번에 맨날 챙기다가 어버이날을 안 챙겼어요. 보통 저 같으면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얘가 이번엔 왜 안 했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엄마는 섭섭했대요. 섭섭했대요. 아들이 나와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또 잠깐의 이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딱딱 끊어놓지는 단답형의 그 문자를 보면서 이러다가 그냥 멀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저 안에 외로움이 확 오는 거예요. 외로움이 몰려오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외롭네. 그 아빠의 그 자식이지 뭐. 막 이러면서.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눈을 계속 개슴츠레 뜨고 있던 아들이 눈이 번쩍 뜨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얘기 한 거 못 들어봤죠? 그죠?
어머니가 평생 바다만 와서 그런가 아들에게 뭘 주세요? 이 집은 말입니다. 주는 사람은 계속 주고 거절하는 사람은 계속 거절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사회성 점수가 올라갔어요. 이 아이들 어디를 봐서 반사회성이 높아요? 전혀 아니죠. 근데 반사회성 요 점수가 높아지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족에게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요. 돌아오는 게 없어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없는 것 같이 이 아들의 TCI 검사를 이제 보잖아요. 자율성이 19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모두를 챙기는 사람이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소진이에요. 소진. 그리고 자기 수용 점수가 있어요. 자기 수용이 1점이에요. 남은 다 퍼주고요. 내 거는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혼자 지친 거예요. 혼자 지쳤는데 많이 지쳤어요. 우리 어머니는 위험회피 점수가 0점이에요. 이 세상에 불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 민감성 22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심정을 잘 못 헤아려요. 그래서 내가 죽을까 봐서 야 나 먼저 살아야 되잖니? 그래서 어떻게 애는 또 남은 되잖아. 상대방에게 이게 어떤 고통인지 잘 몰라요. 아들은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는 기댄다. 내가 믿고 있는 능력은 티 안 내는 것. 어머니 SCT 문장원성 검사 중에 제가 약간 좀 화가 났던 게 있어요. 다 좋대요, 어머니는. 다 좋아요. 다 좋거든요. 다 좋아서 아들이 더 불쌍해요. 지금 제일 버거운 건 뭐예요? 저 그냥 좀 편해지고 싶어요.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은. 아들 얘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짐을 떠넘긴 것 같은. 저는 이게 남편의 부재가 많았었고 남편이 경제적으로도 책임져 주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숨쉬기도 버거워갖고 그렇게 살던 내 모습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지켜본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는 없어요. 딸 같은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 어린 것이 그런 말을 하고 엄마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4살, 5살 때 내가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여자니까 앉아서 일을 보면 자기도 옆에 와서 앉아서 일을 보는 거야. 엄마 이모들 딸 있다고 엄마 부러워하지 마. 내가 엄마 딸 해줄게. 근데 이 아들이 왜 고통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웃는지 알았어요. 나라도 우리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전형적인 스마일 마스크예요. 그 고통 안쪽에 뭐가 있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왜? 웃고 있으니까. 그죠? 아들이 한 3년간 연락 안 할 거예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죠. 그래도 참을래요. 아들이 건강해진다면. 정말 몰랐는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난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도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원래 연락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여기 나오는 줄 아세요? 죄스러워서. 만지지 마. 만지지 말아요. 엄마 만지지 말아요. 엄마 너무 죄송한데 지금부터 혼자 울어야 돼요. 내가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 아나? 아나? 이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가 오니까 지금 아들이 울죠. 3년 이기적으로 삽시다. 제가 3년 얘기했더니 엄마는 울고 아들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딸 같은 아들 그거 말고요. 짐이 아니라 힘이 있는
그런 아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